늦은 나이에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50대 부부. 두 사람은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안타깝게도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숨진 남편은 3억 원의 유산과 사망보험금을 남겼는데요. 10년 넘게 산 아내와는 사실혼 관계라 상속권이 없고 또 남편은 과거 어린 나이에 양친을 잃고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남편의 유산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면 아내는 당장 살 집도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되는데요. 10년 넘게 부부로 살았고 계속 맞벌이를 하면서 함께 돈을 모은 아내가 사실혼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은 얼마 전 사실혼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에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50대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 볼까요? 예, 그 50대 여성의 사연을 일단 이 여성이 50대가 되기 이전 혼자 살았던 젊은 시절부터 제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처녀 시절부터 어머니가 좀 지병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됐었고 또 간호를 함께 하며 살아야 됐었기 때문에 형편도 빠듯했을 뿐더러 결혼은 엄두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 넘게 투병하던 어머니가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에게는 정말 전부였던 어머니의 존재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년을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금 사실혼 관계를 갖게 된 이 남성과 만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어서 같이 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둘 다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 다만 둘 다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게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로 지내면서 생계 유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남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부가 함께 이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은 아닙니다만 서로 아주 아껴주고 행복하게 잘 지냈고요. 이런 행복한 결혼 생활은 13년간 지속됐습니다. 가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늦음하게 새로운 연인을 만나서 뭐 법적인 결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분은 아마 뒤늦게 만나가지고 아마 사랑이 새록새록 엄청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요. 같이 일하고 퇴근할 때도 같이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같이 있고 항상 누구 만나러 갈 때도 같이 가고 항상 붙어 다니는 이른바 껌딱지 부부인데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날은 참 공교롭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늘 같이 이 동선이 겹치던 두 사람이 그날따라 남편이 모처럼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술 한잔 한다고 그러면서 집을 비우게 됐어요. 그게 다녀올게 하고 나간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즉 말하면 남편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처럼 인생의 동반자 남편을 만났는데 또 남편마저 이렇게 그 사고로 사망하고 돼서 큰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이 상속이라고 할 때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이분이 뒤늦게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3년간 맨날 같이 붙어 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남편이 사망하면서 엄청난 상실감을 얻었을 텐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건 만장에서 여러 번 다뤘던 것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집안에 지금 남아 있는 재산 관계를 보니까 이 둘이 함께 일하던 가게, 그 가게 남편이 만나기 전부터 꾸리던 겁니다. 이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 명이었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작은 빌라, 이것도 남편 명입니다. 그리고 13년간 계속 맞벌이를 했지만 전 재산인 집과 가게가 다 남편 명이니까 남편이 숨진 후에 알아보니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일할 곳도 없고 살 곳도 없어지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제 숨진 남편 같은 경우 저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고아로 자라서 고아로 자랐다라는 것은 또 상속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현재까지 다뤘던 사건 반장에 있는 사실혼 관계랑 좀 다른 게요. 바로 네. 상속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편은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나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친척 집에서 떠돌다가 이제 보육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보육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혼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결혼을 한 적도 없고요, 아이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도 없고요, 아이도 없는 지금은 상속인이 없는 상태인 거죠. 예, 그 상속인이 없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일가 친척이라도 있으면 상속을 줄 수가 있는데 고아기 때문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피상속인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상속인이 사망자입니다. 예. 그리고 받을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우리 예. 법적으로 표현하는데 상속인이 통상 직계 비속, 존속, 그리고 형제 자매, 사촌인의 반계혈족 이까지를 찾아보고도 없는 상황이죠. 없게 되면 뭐 특별연고자라는 걸 한번 찾아보고 그것도 없다면 모두 국가에 기속이 됩니다. 예. 그럼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 게 지금 뭐 박지원 변호사 설명한 그 재산이 다 국가에 귀속되면 아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은 10몇 년 동안 사실은 살아왔는데. 그죠, 더 황당하죠. 예를 들면 네. 뭐 지난 가족이 있어서 가족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분쟁을 하든 뭘 하든 합의를 하든 할 텐데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지금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가게 없어지죠. 집 없어지죠. 이 여성은 물론 형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50대 넘은 나이에 솔직히 말하면 형제들한테 먹고 살 집도 없고 일도 없으니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형제들이 형편도 썩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맨 땅에 나가 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너무 답답해서 사건 반장에 의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사실혼 관계 상속 사건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0년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남편의 재산 상속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자, 이 질문을 저희가 한번 딱 하나로 정리를 했는데 저는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10년 넘게 살아왔고 남편과 함께 조그만 가게를 유지해 살아왔는데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재산 상속의 권한이 없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민법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보통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1순위 상속권자는 법률상 배우자, 예. 그다음에 자녀들, 그다음에 자녀들이 없으면 부모님, 부모님이 없으면 그다음에 형제자매, 그다음에 사촌인의 반계혈족까지 그게 이제 상속인의 이제 범위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 상속인이 하나도 없으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이제 그게 원칙인데,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황당한 사례들이 생기잖아요. 예. 사실상의 이 사실혼 배우자 아니면 사실상의 양자 같은 경우에 한 푼도 못 받고 갑자기 길거리에 나왔는 일이 생기니까 민법이 하나 조문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특별 연고자라는 건데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인 사실혼 배우자 같은 거죠. 근데 이 전제는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하나는 거예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그거 조항은 안 적용이 되는 안 거구나. 됩니다. 예, 예. 만약에 오히려 지금 이 사안에서는 누군가 상속인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예. 한 명이라도 상속을 받을 사람이 있었으면 뭐 특별 연고자고 뭐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뒤늦게 계속 요양간호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전부 줄지 일부 줄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혼 배우자 전부 갖는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혼 배우자나 사실상 양자가 상속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이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네. 하면 어떤 전사를 밟아야 맞습니다. 될까요? 특별 연고자 부녀 제도라 하는데요. 이 제도를 이분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은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친족은 없잖아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아내, 사실상 배우자인 아내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를 하고요. 그럼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정이 되면 이 사람이 3개월 이내에 상속 수색인 공고를 다시 내기면 혹시라도 고아라고 하지만 친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촌 이내에 반계 혈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정 기간 수색 공고를 내려가지고 손을 들고 들어온다면 그 사람한테 이 상속재산이 갑니다. 그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그때 나는 특별 연고자다. 이 사람하고 이 피상속인하고 계속 살았고 사실상 배우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정법원에 가서 일부나 전부를 재산을 달라라고 부녀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것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가정법원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두 사람 사실상 지금 배우자 관계였기 때문에 많은 어떤 상속재산에
그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박준 변호사 설명하셨던 것처럼 3개월간의 이제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하였지만 알고 봤더니 뭐 누가 하나 친척이 나왔다. 나타나면 이제 그러면 끝이죠. 그럼 이건 한 이 푼도 못 특별 받는다는 연고자라는 건 거네. 지금 박준 변호사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특별 연고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주 이례적으로 상속인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상속 그 재산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거래 나아질 수 있다는 걸 그러면 뭐 아셔야 예를 될것 같아요. 들어서 지금 이제 3개월간의 네. 공고가 된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 청구 관리인을 청구하고 그것을 인정받는다고 하면은 남편의 재산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재산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채권자도 신청이 할 수 있어요. 네.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준 게 있다. 일반 채권자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척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아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우자입니다. 사실상 배우자고 얼마 정도 혼인관계 사실혼을 유지했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한다 그러면 아마 많은 수의 재산을 받을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건 반영하면서 이 상속재산 예를 얘기할 때 법이 참 냉정하다라는 게 사실혼 관계에서 몇십 년 살아도 권한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친척 한 분만 나와도 사실혼 관계의 부인은 그렇죠. 재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친척이 재산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란 그래서 말이죠.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예를 그렇죠. 들어서 어떤 이제 사실혼 배우자의 남편이 이제 몸져 누웠어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끝까지 이 남편을 케어하고 사실혼 배우자로 남았던 사람은 상속을 한 푼도 못 받고 그러네요. 중병에 걸렸으니까 이혼하면 재산을 절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좀 굉장히 불합리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법적인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법 취지가요. 법률론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사실혼 관계와 관련해서는 재산 상속의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이 사건은 좀 특별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이제 고아였기 때문에 고아라는 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도 이 재산 상속의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